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사람, 힘든 날이면 위로받고자 찾았던 사람,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그 믿음이 단지 여러분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면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은 단지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은 수년을 곁에 두었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닿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인연임에도 평생을 함께한 것 같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늦음은 상처로, 후회로, 혹은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대가로 돌아오기도 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 그 둘을 구분하는 단 세 가지 차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정이었습니다. 39의 나이에 긴 연애를 끝내고 저를 찾아온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진짜였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8년 동안 한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직장도 달랐고 사는 지역도 달랐지만 주말이면 만나고 명절이면 인사드리고 서로의 가족끼리 식사도 몇 차례 했던, 남들이 보기엔 분명 결혼을 앞둔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중요한 순간마다 수정 씨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습니다. 회식이 있다며 생일을 넘겼고 어머니가 반대한다며 결혼 얘기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수정 씨가 아플 땐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정작 자신의 사업이 어려울 때는 수정 씨에게 대출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모두 참고 견뎠습니다. 사랑이니까. 그 사람도 분명 속으로는 나를 아낄 거라는 믿음 하나로 8해를 버텼지요. 하지만 결국 남자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알게 된 건 그 남자가 몇 년 전부터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관계를 진짜 인연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인연은 절대로 여러분을 늘 뒷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인연은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뿐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정 씨의 경우처럼 첫 번째로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어려운 순간의 행동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습니다. 밝은 날엔 그림자가 없듯 함께 웃을 땐 서로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얼굴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그 관계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힘들 때 내 곁에 머물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며 내가 있다는 존재감을 소리 없이 전해줍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좋은 시절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지만 고난의 시절엔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 한마디가 아니라 행동 하나로 마음을 보여준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인연입니다. 다음으로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의 두 번째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수정 씨의 사연을 떠올려 보며 여러분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진짜인지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가짜 인연인지 고민이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의 두 번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어주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서로의 경계, 즉 감정의 한계, 피로의 한계, 생활의 리듬을 존중해 줄 줄 압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엔 결혼 17년 차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인 이지영 씨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지금 제 인생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남편은 늘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혀요. 처음에는 단순한 권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영 씨의 모든 일상에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는 것도 불편해했으며 지영 씨가 혼자 카페에 가는 것조차 왜 나랑 안 가? 라고 물으며 서운해했죠. 지영 씨는 이런 말들을 나를 사랑하니까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감정은 점점 다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왜 때로 구속이 되고 통제가 되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관계가 진짜 인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은 여러분의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믿음이 있고 나의 시간을 보낼 때도 그 사람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관계. 그게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가짜 인연은 자신이 불안한 감정을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외롭기 때문에 상대의 모든 시간을 빼앗으려 하고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가 혼자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독이며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 시간을 뺏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깊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존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잡고 의존하지 않되 함께 걷는 관계. 그것이 인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영 씨는 결국 상담을 통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부터 남편은 더 다정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그 다름을 껴안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 그 차이는 때로 하루 24시간 중 혼자 있는 단 이 시간을 서로 허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차이는 힘든 순간의 행동이었고, 두 번째 차이는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가르는 세 번째 기준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함께 있을 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내가 더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여러분 인생에 빛이 되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면 늘 마음이 가라앉고 나 자신을 자꾸만 작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조용히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정우였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와 대화를 나눈 뒤에는 자신이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합니다. 집안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왜 이리 조심스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도 아내는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수고했다는 말 대신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하니까요. 처음엔 단순한 성격 차이겠지 했지만 정우 씨가 수년간 아내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점점 잃어가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사랑한다며 매일 같이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언제나 지적과 평가, 비교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누구는 어디까지 승진했대? 이 정도 월급으로 애 키우겠어? 이런 말들이 정우 씨를 조금씩 자신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지 자존감을 갉아먹는 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인연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성을 발견하고 함께 그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손가락질하는 대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긴 시간 끝에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밑바탕이지요. 가짜 인연은 늘 비교하고 무언의 경쟁을 유도합니다. 칭찬은 아까워하고 다툼은 쉽게 끌어오며 결국 여러분의 내면을 불안과 자기 부정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있을 때 여러분의 웃음이 더 자주 나오는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진짜 인연은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정우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아내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가 어떻게 상처받아 왔는지, 어떻게 기대를 강요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관계가 다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걸음은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 한마디였죠. 그리고 그 말에 그래, 나도 너답게 사는 너를 보고 싶어라고 답해준 아내의 진심이 그들에게 진짜 인연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인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가르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며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인연인지,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해 붙들고 있는 가짜 인연은 아닌지 조금은 혼란스러워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그 인연을 진짜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인연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진짜 인연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태도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릅니다. 연락도, 감정도, 관계도 금방 붙고 금방 식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알 수 있는 진심도
서두른 오해와 불안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만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0이 넘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이따금 외롭다는 말은 했지만 늘 담담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상담 말미에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 내가 말이요, 살면서 후회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거요. 바쁘다고 고생한다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매일 울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던 눈빛에서 평생을 함께했던 인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분은 하루하루 속을 쌓아두는 아내를 보며 왜 저렇게 조용하지, 왜 말이 없지, 그저 성격 탓이라고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한마디를, 따뜻한 눈빛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단 한 번의 손길을요. 진짜 인연은 때로 말보다 기다림으로 진심을 전합니다. 그 기다림을 모르고 지나쳐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정작 필요한 말 한마디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않아?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화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뜻이 맞고 타이밍이 맞아야 비로소 인연이 꽃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의 미덕이 포함되어 있죠. 진짜 인연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바람을 내려놓는 데서 완성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상대 안에 있는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도 실수도 과거의 아픔도 다 품고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인연을 만드는 일입니다. 앞서 말한 박정우 씨가 그랬던 것처럼 상대의 말을 고쳐주려 하기보다 들어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집니다. 비난이 사라지고 따뜻한 이해가 자리 잡을 때 그 인연은 견고해집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감싸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인연을 오랫동안 지켜내기 위해 어떤 지혜와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섬세해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에도 오래도록 흔들리기도 하고 반대로 그 작은 다정함 하나에 긴 시간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인연을 오랫동안 지켜내기 위한 지혜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깊은 관계가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상담 장면에서 종종 마주하는 문제의 뿌리 중 하나는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고정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대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부부 중 김대현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였고 두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죠. 하지만
아내는 늘 남편이 무심하다며 서운함을 토로했고, 남편은 그 말에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가 변하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좀 더 다정하면 좋겠어. 너도 나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들이 점점 서로에 대한 기대와 불만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저는 두 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의 결점을 줄이는 것보다 내 마음의 여백을 넓히는 게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두 사람 모두에게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묵묵히 식탁 위에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올려놓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의 말없는 배려를 비로소 마음으로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애쓰지 않는 선한 반복입니다. 작은 배려, 작은 인사, 작은 관심,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 거창한 뭔가를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상 관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마주치며 잘 다녀와요.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보고 괜찮아? 늦게 귀가한 날 수고했어요. 이 단순한 말들이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정진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삶이며 인연을 지켜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짜 인연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분노나 상처가 아니라 무관심과 단절입니다. 말을 멈추고 눈을 피하고 마음을 닫는 순간 그 인연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말이라도 매일 건네보십시오.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언젠가는 진심이 되고 진짜 인연이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인연이 주는 위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인생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인연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질문에 대해 하나의 감동적인 사연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상담 요청을 해온 83 노인의 편지가 제게 도착한 건 몇 해 전 봄이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종이에는 낡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안엔 살아온 세월보다 더 깊은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오성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양반,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진짜 인연은 단 한 사람이었소. 그 사람은 내 아내요. 지금은 흙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옆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어 아내가 암 투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2시간을 달려 병원을 찾았고 아내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답니다. 괜찮아, 여보. 다 지나갈 거야. 우리 같이 버텨보자. 하지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말 뒤로 자신은 늘 병원 화장실에서 울고 나왔다고요. 울고 씻고 다시 웃으며 병실로 들어갔다고요. 그렇게 몇 해를 보내고 아내가 눈을 감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덕에 나는 인간이 됐어.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그저 막말만 하고 살았을 사람이요. 참 고마워.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인연이란 때로는 사랑이라는 말보다 함께 울어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상대 덕에 내가 사람다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임을 그분의 편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우리를 사람답게 합니다. 내 안의 선함을 꺼내게 하고 내가 가진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가짜 인연은 경쟁과 비교를 낳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결핍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타인을 경계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며 결국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의 세 가지 차이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첫째, 어려운 순간일수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둘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인연입니다. 셋째,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가 진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우리가 먼저 노력하고 기다리고 작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요. 이 방송을 들으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을 위해 지금 작은 말 한마디, 한 줄 메시지를 먼저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로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삶의 위로가 되는 진심 어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